안녕하세요, 진솔이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솔이네입니다. 지금 이 인사만 몇 번째 녹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마치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진솔이가 유튜버인데 말이에요. 오늘은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댓글을 모아서 비슷한 내용끼리 정리를 해보니까 질문이 한 1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솔이는 어디서 왔나요? 진솔이 어떻게 입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진솔이를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된 건지, 어디서 데려온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일기장처럼 쓰던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일은 2017년 8월 추정입니다. 몸무게는 똥 쌌을 때 22kg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면 진솔이 사진하고 글들이 있죠. 산책하다 돈 주웠을 때. 이쁘죠? 이렇게 사진과 글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쓴 글을 가보면 진솔이를 집으로 데려오며 든 생각들. 진솔이는 가까운 상가 사장님이 생후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가게로 데리고 오셨다. 진솔이를 처음 봤을 때 강아지인 줄 몰랐다. 진짜 강아지인 줄 몰랐어요. 너무 얌전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길래 강아지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향도 서울이어서 시골에 내려갈 일이 없다 보니까 진돗개를 도시에서는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고, 특히 새끼 진돗개도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얘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인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고 단단했어요. 아, 발 보세요. 발에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씩 꽂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작았어요. 진짜 인형 같았어요. 방향제, 그 차에 놓는 방향제 인형 같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견종에 대해 말하자면 할 말이 없다. 시골에서 식용으로 기르던 개라 지금은 엄마, 아빠, 형제 모두 아무도 남은 개가 없다. 처음 데려올 때부터 오래 기를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너무 이뻐하니까 정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하던 사무실 바로 옆 가게에 있던 강아지였거든요. 매일 보는 강아지인데 어떻게 정이 안 생기겠어요. 하는 짓 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이쁜 짓 하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 얘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위로가 엄청 컸는데 그런 걸 모른 척하고 보내면 정말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단 데리고 오자, 보내고 후회하느니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생각하는 걸로 하고 데리고 오자라고 얘기를 해서 진솔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름이 진솔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기르던 분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데리고 오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볼까 생각도 했는데 딱히 어울리는 이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집에서는 삑삑이라 부르기도 해요. 삑삑이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하도 삑삑거리고 울어서 삑삑이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JS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혼냈을 때, 혼낸 직후에는 이름을 부르거나 바로 만지면 안 돼서 JS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남편과 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이름이 사람 이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 이름이 진솔이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진솔이를 부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는 진솔님, 놀란 최진솔님, 혼란스러운 배진솔님, 반가운 박진솔님, 앉아야 될 것만 같은 김진솔님, 반가운 이진솔님, 32살 유진솔님, 실외 배변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다른 진솔님, 기분이 이상한 진솔님, 이름이 많이 불리는 진솔님 등등 많은 진솔님들과 함께하는 채널이더라고요. 진솔이는 성별이 뭐예요? 진솔이 수컷인가요? 네, 수컷입니다. 아, 그리고 호칭. 진솔이가 수컷인데 왜 진솔이한테 남편은 형이고 저는 언니라고 부르게 하는지, 남편은 남동생밖에 없고 저는 또 여동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형이 편하고
저는 언니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웃겼던 댓글이 진돗개 형이 온다길래 어디서 개가 한 마리 오나 하고 봤더니 버스에서 사람이 내리네. 이 댓글이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어를 파괴하는 거라고. 형이 아니라 견주라고 해야 합니다. 개형은 개입니다. 개형은 개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빠? 아니? 그 댓글에 어, 형이 아니래. 개형은 개래. 어떻게 생각해? 나 얘기하는 거야? 진솔이 나랑 피를 나눈 형제요. 알았어, 끊어.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진솔이 형은 요리사이신가요? 요리사세요? 요리사는 아니고 소시민입니다. 직장인.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은데 어떤가요? 진돗개 처음 키우기에는 좋나요? 만약에 제 주변에서 진돗개를 키운다고 했을 때 저한테 한 가지만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저는 진돗개를 키우면서 훈련소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훈련소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긴 하죠. 안에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처음 강아지를 데려올 때 아예 훈련소는 생각을 하지를 않죠. 근데 사람도 겨울에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에 가듯이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게 훈련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가 공격적이다. 진돗개는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돗개를 아끼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진돗개는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화를 안 내시거든요. 왜냐면 공감하니까. 정말 예민하거든요. 누구보다 예민해서 굉장히 살고 싶어하고 생존 본능이 워낙 강하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니까 보호자의 말을 안 듣는다.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파양의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새나개도 보고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했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마음처럼 안 따라와 줄까? 왜 교육이 안 될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강아지를 포기하는 경우를 봐서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훈련소를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진솔이는 사회화 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진솔이는 1살 넘어 성견일 때 데려와서 어렸을 때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강아지와의 사이성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고 가족과 함께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경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면 산책하다가 다른 친구와 만나도 훨씬 부드럽게 지나가요.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나 강아지 친구에 대한 사회성은 평생 교육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적절한 노출을 멈추면 또 금방 초기화되더라고요. 마당에서 키워야 되는데 집안에서 키우기 너무 안타까운 진솔이.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진돗개 활동량을 아니까 하신 말이겠죠? 저희도 여유가 된다면 마당 있는 집으로 얼른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있어요. 산책만으로는 얘 활동량을 다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활동량을 못 채우면 밥을 안 먹어요. 배가 안 고프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진돗개들이 입 짧다는 게 어떤 말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줘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를 않아요. 이런 특성을 아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댓글을 다신 거겠죠? 진돗개는 어쩔 수 없음. 저 실외 배변은 종특. 나쁜 습관이 아니라 진도의 특성이지요. 진솔이도 실외 배변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번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처음에 진솔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둘 다 맞벌이여서 아침에는 제가 출근 전에 산책을 시키고 점심 때는 친정 엄마가 와서 진솔이를 산책을 시키고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산책을 시키고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나다가 제가 그래도 다행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이어서 집에서 일을 하며 지금 제가 아침, 점심, 저녁 3번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진돗개 모임을 나가거나 주변에 진돗개 기르는 분들 중에 실내에서 배변 패드에 소변을 보는 친구는 봤는데 실내에서 큰일을 보는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어떤 보호자분이
실내 배변을 하고 싶어서 이틀 동안 산책을 안 나간 적이 있었대요. 이틀 내내 모든 걸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기 전에 이런 특성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2번만 산책을 시키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주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면은 오줌이 마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만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장난치고 이러는 것도 좀 자기가 좀 안 하려고 하는 느낌? 좀 안쓰럽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개가 짖지를 못하네요. 수술했나봐요. 수술을 통해서 못 짖는 거예요? 성대 수술한 것인가요? 진솔이는 성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짖고요. 진짜? 뭘? 대신 다른 분 댓글을 봐도 우리 집 진돗개들 3년 동안 짖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원래 진돗개가 헛짖음이 없어요. 대신 잘 울어요. 낑낑거리는 것도 잘하고 누가 어떤 분이 밥 짓는 소리가 난다고 되게 병아리 같아요. 엄청 삐약삐약거려요. 따로 훈련하진 않았고요. 워낙 눈치가 빨라서 짖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복도에서 이제 택배가 오거나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낮게 단발적으로 컹 하고 짖기는 하는데 외부로 들릴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낮고 작게 하지만 되게 단호하게 컹 하고 이렇게 짖을 때는 있어요.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짖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조용해요. 진솔이 털 많이 빠지나요? 네, 많이 빠집니다. 사모예드처럼 털이 엄청나게 빠지나요? 사모예드보단 덜 빠집니다. 근데 저희 윗집에 시바 친구가 있는데 시바보다는 덜 빠져요. 와, 시바 그 친구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진솔이보다 작은데 털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실내에서 키우면 실외에서 키우는 것보다 털이 덜 빠져요. 겨울 같은 때 보일러를 켜고 함께 지내면 털이 많이 찌지 않기 때문에 봄이 와도 털이 좀 덜 빠집니다. 근데 아무리 실내에서 키워도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이렇게 털갈이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1년 내내 털갈이 한다고 보면 돼요.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최소 하루에 5번은 돌려요. 5번은. 아침에 돌리고 털이 보일 때마다 계속 돌리고 그 이중모를 기르실 계획이 있다면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돌돌이, 건조기 이 4가지는 꼭 필수로 지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약간 흐린 눈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저는 요 4개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털이 하얗고 윤기나 보이는데 샴푸는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해요. 진솔이 모질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아지를 만졌을 때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건 샴푸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진솔이 털갈이 시즌에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시바를 기르는 어떤 분이 털이 덜 빠지게 하는 영양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마이뷰 스킨이라는 영양제를 샀는데 영양제를 먹이니까 진짜로 털이 덜 빠지더라고요. 털이 덜 빠지고 윤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사료를 그래도 나름 좋은 거 먹인다고 하는데 영양제 효과가 확실히 있긴 하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뷰 스킨은 조금 가격이 나가서 힙앤조인트라는 영양제를 먹였는데 이것도 먹으니까 확실히 안 먹인 것보다는 훨씬 털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대부분 지저분하던데 영상들 보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따로 정리를 하고 촬영하기 전에 정리를 해요. 신발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방도 닦고 옷도 정리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촬영을 해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와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 전화 오면. 그리고 진솔이도 장난감이 많은데 진솔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서 장난감을 던져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매트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던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나 진솔이가 20kg가 좀 넘는데 그 진솔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소리가 아랫집에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는 그렇게 뭔가 뛰어다니거나 점프를 하는 장난 같은 건 안 하고 훈련 같은 거 앉아 엎드려 굴러 이런 것만 하고 만약에 정애가 좀 답답해 보인다 하면 그냥 산책을 나가요. 어차피 얘도 집은 잠을 자고 좀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진솔이 장난감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진솔이의 매력은 뭐예요? 잘생기고 멋있는데 귀여운 거. 잘생기고 멋있는데 귀엽기가 쉽지 않거든요.
짜릿해. 둘째로 잘생긴 게 최고. 진솔이 너무 이뻐요. 혹시 둘째를 데려오거나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애견 운동장 가서 친구들이랑 막 엎치락뒤치락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잠깐 해보는데 집이 너무 좁아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거실에 깔아놓은 매트 정보 궁금해요. 저희도 진돗개 키우는데 뛰어다니면 매트가 찢어지더라고요. 저희도 구멍이 나요. 진솔이가 뛰어다니면서 매트가 발톱에 걸리면 찢어지더라고요. 매트가 얇아서 밀리기도 하고 밝은 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염도 심하고 또 제일 문제는 매트를 걷어내면 그 매트가 있던 자리만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싹 다 걷고 한 달 동안 매트 없이 생활했는데 그렇다고 한번 누래진 장판의 색깔이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지 않아서 제품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뭐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다음번에는 이 제품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진솔이 목줄 정보 알 수 있을까요? 하네스 어디 거예요? 하네스는 보듬 제품입니다. 진솔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터넷에서 추천을 많이 해줘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강아지 몸에 닿는 그 천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강아지도 편해하고 그 리드줄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마감을 해놔서 저도 편하더라고요. 대신 금액이 같은 디자인 대비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타사 H형 하네스 제품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털이 하네스에 너무 많이 붙어요. 진솔이처럼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의 경우에는 하네스까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근데 청소기로 민다고 털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돌돌이 찍찍이로만 털이 제거가 됩니다. 잘 쓰고 있지만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진돗개인데 하네스가 계속 풀려서요. H형 하네스도 강아지 머리 쪽에서 저렇게 잡아당기면 하네스가 쏙 하고 빠져요. 어느 자세에서든 벗겨지지 않는 목줄을 찾으신다면 러프웨어 체인 리액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목줄이랑 다르게 반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진솔이는 훈련용으로 정말 잘 썼고요. 그 진솔이 친구 중에 똑똑한 진돗개 친구가 있는데 어떤 하네스를 입혀도 머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연해서 그런 건지 다 벗겨내더래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한 번도 빠져나가거나 벗겨진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산책할 때 일반 하네스랑 목줄이랑 두 개를 함께 착용한다고 해요. 진솔이도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빠른 통제가 필요할 때 이 목줄을 하고 나갑니다. 진솔이는 어떤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나요? 진솔이 처음 왔을 때 장난감을 많이 사줬어요. 이것저것 많이 사줬는데 15분도 안 가서 이제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장난감들이. 그래서 좀 저렴한 장난감을 사줘서 이렇게 잘 뽀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구를 했죠. 뭐 라텍스에 뭐 환경호르몬 없는 어쩌고 저쩌고 뭐 베이컨 향이 나는 삑삑이 뭐 그런 걸 사줬는데 뭐 비싸든 싸든 그냥 개박살. 그냥 개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주다 지쳐서 집에 있던 제가 안 입는 그 오래된 스키니진 바지를 꺼내서 한번 빨고 삶아서 다리 한쪽을 잘라서 묶어서 진솔이한테 줬어요. 갖고 놀다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잡고 흔들고 상모 돌리기 하고 하늘에 던졌다가 다시 받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막 배고 잘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어떤 장난감보다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갖고 놉니다. 그리고 좋은 게 빨 수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갖고 놀다 실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작은 강아지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솔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이스크림, 요거트, 치즈 엄청 좋아해요. 진솔이는 언니를 더 좋아하나요? 형아를 더 좋아하나요? 닉네임이 뭔가 매우 기대에 차 있는 듯한 닉네임이어서 형아를 더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백구가 갈 때마다 엉덩이를 들이미는데 좋아서 그런 건가요? 진솔이도 기분이 좋으면 엉덩이를 살짝 갖다 대요. 진솔이는 사실 그렇게 막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꽉 껴안거나 뽀뽀하거나 얼굴을 정면으로 보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다가오는 편인데 그때 꼭 엉덩이를 고양이처럼 비비적거리면서 갖다 댑니다. 특히 진솔이는 밥 먹고 나면은 와서 엉덩이를 갖다 대요. 뭔가 배부르고 행복한가 봐요. 살짝 긁어주면 입 벌리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결혼하신 건가요? 진솔이는 결혼 안 했습니다. 혹시 트로피칼 잠옷 어디서 사셨어요? 아, 이거 처제가 사준 거라고. 그렇게 입고 다녀요. 베트남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문신 수준으로 계속 입고 다닐 거예요. 영상에서도 자주 보일 것 같네요.
편집과 자막은 누가 하나요? 제가 합니다. 뭘로 편집하시는지 궁금해요.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는 거 재밌는데 어떤 부분은 또 되게 지루해요. 하지만 이런 주접 댓글들 보고 엄청 많이 웃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찍어놓은 영상은 많은데 소진을 못하고 있네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죠. 카메라 뭐 쓰세요? 카메라 기종 좀 알려주세요. 카메라는 소니 A6600, 렌즈는 1655G 렌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달아주시는 재밌는 댓글들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웃고 또 영상을 빨리 업로드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첫 수익이 났어요. 작년 첫 수입이 17만 4천 원 정도. 요 금액으로 진솔이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진솔이 밥을 챙겨주셨던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마다 진솔이 밥을 챙겨주셨던 동네 이웃분인데 이분이 진솔이 말고도 유기견 6마리를 또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첫 수입으로 사료와 간식을 전달해 드렸고 네. 어머 참 18만 원 벌어서 진솔이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진솔아 고맙다. 예, 우리 유기견 아이들들 유기견 네. 주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벌었다고 사다 준 거예요. 깜순아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달 수입은 17만 4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솔이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또 다른 동네 이웃분이 진솔이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분이 또 유기묘만 10마리 넘게 돌보면서 또 유기견까지 돌보고 계세요. 돌보는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솔이를 개인 사비로 그렇게 중성화를 시켜주셨던 그 마음이 저도 진솔이를 데리고 온 이후에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얘가 돈을 벌었어요. 진솔이가 빚진 그래서 거. 그때 중성화 했던 딱 18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도 그 비용을 기억을 하는 게 저희도 해줘야지 하면서 병원 막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막 계속 막 바쁘고 막 다 막 20만 원, 30만 원 막 다 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때 중성화를 시켜줬던 그 비용을 드리고 또 고양이와 강아지 사료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진솔이가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받았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믹스견 친구들과 토종견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